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86%, 코스닥은 1.47% 하락 마감하였어요. 아침부터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죠. 코스피로 시작을 해서 매도세가 좀 쏟아지다가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요? 오후장 들어오면서 이 수급의 흐름이 어디에? 코스닥이 조금 더 쏠렸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전에는 코스피를 좀 더 팔다가 좀 더 빠르게 하락시켜 놓고 더 이상 코스피를 팔기 애매하니까 뭐다? 코스닥을 집어 던진다라는 거죠. 음. 항상 코스닥은 그냥 놀이터다. 그냥 잡주들의 향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잡주들 위주로 버티는 척 하더니 결국에는 더 강하게 쳐밀렸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오늘 같은 날이 가장 짜증나는 날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차라리 갭을 어제 이렇게 끝났으면 갭을 좀 낮게 띄워놓고 쳐올리는 흐름이나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계좌에는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같이 차라리 오늘같이 이렇게 어제 뭐 예를 들어서 갭을 띄워놓고 오늘 올려놓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제 종가 위부터 꾸준하게 파는 흐름이 나오면 이 체감하는 온도가 좀 더 커지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거래량을 떠나서 내가 느끼는 체감이 오늘은 왜 이렇게 시장이 느리게 끝나지? 느리게 가지? 뭐하지? 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긴 한데 어제의 이 주봉상에 일단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확인할 자리를 두 개 다 확인했다 그랬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 확인을 하고 혹시나 혹여나는 흐름으로 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나 해당하는 자리대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뭐 한다?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 물량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밑꼬리는 달고 올라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뭐 장 끝나고 나서 코스피는 다시 그 자리를 메꿨고 외국인과 기간에 뭐 치고받고가 있어가지고 메꿨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만 여전히 개판이다 라고 봐도 되는데 사실상 코스닥은 개판처럼 쳐 밀었으면 시장이 좀 나아지면 또 개판처럼 쳐 올라오는 게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대신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종목에. 실제적으로 빠질 때 내 종목 5% 빠졌는데 오를 때 내 종목 2%만 올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수는 5% 빠져놓고 올라올 때 또 5% 올라오는데 내 종목만 2%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계좌의 손실만 커진다. 그게 그런 종목들만 잘 선별해야 되고 손절을 칼같이 잡을 땐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만큼 정신이 산란한 시장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시장이다. 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코스닥도 이 680포인트에서 675포인트 요 부분을 결국에는 확인을 했다. 확인을 하고 밑골이 달았고 결국에는 이 매도세가 우리는 매도세만 보자 그랬죠? 코스피는 뭐 거진 나간 게 없어요. 뭐 개관들이 나가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갔던 물량을 장 끝나고 뭐 했다? 쳐넣었다라는 거죠. 적은 물량이 아니죠. 쳐넣었어요. 그거를 개관들이 던졌고, 그거를, 뭐, 외국인이 받았다. 결국은 대형주 위주죠. 뭐, 삼성전자가 될지, SK 하이닉스가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들끼리 치고 받았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 놈은,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물량을 미친 듯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뭐 외국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개관놈들까지도 쳐팔았다. 뭐 산 것도 없는 새끼들이 쳐팔았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뭐 이 연기금 물량이 꾸준하게 그래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뭐 예전 같은 연기금이 아니라는 거고. 코스닥에서 이 기타 법인이 물량 사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뭐 띄엄띄엄 사주곤 있다라는 건 그만큼 종목들이 바닥을 많이 쳐 기고 있다라는 거.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좋을 때는 끊임없이 파는 놈들이 기타 법인이에요. 왜 얘네들은 전환사채로 돌려먹으니까 뭐 이제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코스닥 물량이 좀 많이 나갔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 10월 14일 기준으로 물량이 들어왔다가 반 정도 나갔고 그 물량을 다시 채워넣는 결국 이 물량이 어디서 나가는지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 자리와 이게 나갔던 물량이죠. 나갔던 물량의 자리 그리고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의 자리 또 한 번 들어왔던 물량의 자리와 나갔던 물량의 자리 이 자리가 이렇게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 자리까지 혹시나 내려온다면 뭐다? 물량이 나갔던 물량이 다시 기어 들어오는지만 체크하면 된다. 여기서 물량이 들어오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러 올라온다. 대신 이번에 올라오는 고점은 무조건 여기 고점보다 높아야 돼요. 높이 올라와야 돼. 무조건 눌렀다 갈 거라면. 무조건 그래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추세는 여전히 하방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결국엔 밑바닥 이 똥구녕을 한 번 더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똥싼 자리를 한 번 더 만든다. 여기 똥싼 자리를 굳이 한 번 더 만든다라는 거죠. 확인 안 해도 되는 자리. 보너스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왜냐면 음봉으로 눌러놓고 다음날 다시 여기로 갭 띄었다라는 건 요 밑에는 보너스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럼 보너스 자리를 한 번 더 만들 건지 정말로 이제는 620포인트까지 쳐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건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만 만들어내면 요 안에서 들어오는 물량만 체크가 우리가 된다면 그러면 뭐다? 다시 한번 고점을 올려오는지만 체크해라. 결국에는 고점이 올라올 때는 71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장이 안정적이다 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코스피는 뭐 마찬가지죠. 코스피는 일단 2200 지켜냈다라는 거. 라운드 피겨값으로 2200을 깨냐 종가상 지켜내냐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2200 깨고 내려가면 결국엔 2150포인트 50포인트 단위로 물량을 받아주는지 물량을 팔아내는지를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 코스피는 뭐 특별하게 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뭐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대형주 지수를 끌 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주봉도 뭐 누군가는 계속 지금 뭐예요? 요 자리 밑으로 2250포인트 밑으로는 물량을 사주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왜? 양봉이 계속 출현하고 있으니까 이랬든 저랬든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700포인트 밑으로는 누군가 사주고는 있지만 이 사주는 몸통의 흐름이 밑바닥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주는 이 위로 올라타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무조건. 그래야만이 추세가 바뀌었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눌러놓고 매수로 메꿔놓고 그리고 뭐예요? 또 한 번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양봉으로 메꿔놨다가 오늘 누르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리면 몸통이 계속 밑으로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이 끝선만 연결하더라도 이렇게 원을 그리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양봉으로 올라올지 혹은 음봉으로 쳐누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어차피 끝선은 연결되는 자리니까 다음 달 올려버리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대신 이 다음 주 그러니까 그 한 주 한 주 기다릴 때 피가 말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니터를 때려보실 수도 있는 거고 내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부분에서 웬만하면 그런 모습보다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을 좀 만들어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종목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랜만에 보는 거죠. 이 인버스도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에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여기가 출발 라인이다. 밑으로 내려가면 요 갭자리는 한번 메꿀 거고 여기는 무조건 메꿀 거고 여기까지 메꿀 거냐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결국엔 이 갭자리만 메꿔놓고 뭐다? 그냥 쳐올려 버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인버스 차트의 모양이 이제는 슬금슬금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이제는 안 좋아지려고 폼을 잡는 모습이지만 뭐다?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서도 살려놓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중간값을 갖다 놓는다는 거죠. 뭐 하는 자리? 죽을 것 같았는데 심폐소생술로 일단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수리를 하고 다시 완벽하게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잠깐 고장났던 건 맞는데 잠깐 이게 지금 작동이 된 거예요. 잠깐 작동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3650원 밑으로 주저앉으면 다시 고장이 나는 거고 3750원 위로 올라타면 그냥 그 순간 무언가가 오금 건전지가 뭐 오래돼서 잠깐 꺼졌던 거예요. 이제 이 밑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뭐다? 건전지 타령이 아니다. 그냥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거다. 결국 요 밑으로 내려앉아야만이 시장이 다시 한번 상단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엔 이 3650원을 기준으로 요 추세를 요렇게 만들어낼 거냐, 이제 하방 추세를. 하방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3750원을 뚫어 올리면서 다시 한번 요런 추세를 올려타 놓는 추세를 만들어 놓을 거냐예요. 요런 추세로 갈 거냐? 요런 추세로 갈 거냐예요, 지금. 딱 그 가운데 자리에 안착하고 있다. 뭐 아니면 도의 자리다. 결국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방의 압력을 받을 확률은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 베트남 개발 원이라는 종목이 미친 듯이 갔죠. 뭐 말도 안 되는 금액 68원. 뭐 베트남의 부동산 쪽인 거고 베트남 뭐 부동산 뭐 정책이 바뀐다면서 이 종목이 움직였는데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우리나라에 상장은 돼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대부분 이 도피하거나 돈 가지고 도망가면 어디로 가요? 필리핀 아니면 베트남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관점의 종목의 주식이에요. 말 그대로 뭔가 그냥 한바탕 헤쳐먹고 상장 폐지시킬 생각으로 만들어낸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 상장 폐지의 금액이죠. 68원이면 사실상 그죠? 뭐 정리매매 수준인데 단일가 매매가 아니라 그냥 호가가 살아있다. 10호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일가다 아니 정리매매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흐름으로 그냥 그 개발 이슈를 핑계 삼아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게 쳐 올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거의 10배를 헤쳐먹고 그리고 주가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고 나서 오늘 시가 자체를 하한가로 시작했던 부분이죠. 결국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고 들어왔던 물량이 한번 나갔어요. 그죠? 나갔던 물량을 여기 어제 그제 넣었단 말이에요. 넣으면서 여기서 매물이 한 번 정도 나갔고 그러면 사실 나갔던 물량이 다시 기어 들어오면서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서 안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한번 치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이제 어제 이 이틀에 들어왔던 물량이 오늘에서야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이 정말로 물량이 나가고 나서 설거지를 한번 털고 이제는 상장 폐지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왕 해먹을 거 제대로 한 번 더 해먹고 버리는 게 맞지 않겠어? 거래 정지를 먹든 주가 조작으로 잡혀가든 우리는 먹고 베트남으로 가면 되잖아. 라는 관점으로 지켜본다면 봉의 모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이 봉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와 그 다음은 요 자리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기준과 여기 기준에서 뭐 할 수 있다? 물량을 조금은 담아봐도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기준으로 담아봐도 되는 자리다. 대신 자리를 이탈하면 무조건이에요. 여기도 무조건이에요. 왜? 여기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이 자리까지 내려앉아야 돼요. 여기 상단 205원이든 165원이든 둘 중에 하나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지킬 거냐 지키지 못할 거냐고요. 결국엔 265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만 굳이 이 자리를 또 한 번 확인할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80원 기준으로 이 종목은 종가상 280원 혹은 장중에 265원을 이탈하면 뭐해라? 무조건 손절하는 게 맞는 종목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헤쳐먹었고 이 헤쳐먹은 물량을 여기서 털고 나간 건 맞아요. 나간 건 맞지만 여기서 미친 듯이 요렇게 쳐밀진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주가는 움직이면서 털 거다. 왜? 이번이 마지막일 거니까. 윗꼬리를 계속 달아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올 때는 무조건 이제는 380원 위로 안착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종가 기준. 다시 한번 봉의 모양을 만들어내야만이 뭐다? 추세를 한 번 더. 요런 그림이 아니라 또 윗꼬리를 달면서 밀리면서 이렇게 끝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조심해야 될 자리다. 요 자리 깨고 내려앉아도 조심해야 될 자리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런 잡주들의 근성은 꼭 한번 이렇게 크게 가면 뭐다? 한번 크게 가면 꼭 파동을 한번 주고 빠져요. 그게 잡주들의 근성이거든요.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매한가지죠. 요 자리 기준 잡았죠. 실제적으로 시가를 이 위로 띄워야 되는데 밑으로 눌렀다라는 거는 그냥 페이크라는 거. 그럼 어떻게 보면 파동이 하락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이 기술적 반등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 결국 여기에 대한 갭을 못해도 중간은 잡겠다라는 거예요. 12,000원은 못해도 살짝 깨야 되는 게 11,500원 정도까지 한 번 정도 쳐밀어야만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13,000원에서 13,500원까지 만들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이에요. 결국엔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내면 여기서 이제 또 결정한다. 무슨 결정? 여기서 버티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거냐? 아니면 버티는 척 했다가 한번 강하게 빵 하고 밀 거냐?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흐름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날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시가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12,500원 다시 사수하냐 못하냐 그리고 11,500원 지켜내냐 못 지켜내냐가 이제는 관건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11,500원 못 지켜내고 그대로 쳐 밀려서 만원 초반대 1,500원대까지 밀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뭐다?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한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13,000원 부근까지. 여기까지 처음 밀어놓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누르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올라갈지 누를지.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오랜만에 위니푸드가 좀 움직였죠. 뭐 중국 돼지가 40%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분봉 보면 뭐 이런 장난질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수급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에 물린 사람은 있어도 관심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확 적은 거래는 확 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야, 이 종목 움직인다? 단타꾼들 들어오니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들 물량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훅 쳐 올려놓고 여기서 흔들면서 지들 물량 털어내고 훅 뺀 다음에 말도 안 되게 훅 쳐 올려놓고 그대로 쫙 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또 거래량을 죽여버리죠. 그죠? 어차피 돼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기존의 자리예요. 905원. 기존의 905원 자리에서 바닥을 찍었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냥 요런 관점에서. 요런 관점에서 확인한 거고, 그러면 이제는 요 자리를 찍었고 요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1차적인 게 1170원 정도 자리. 그리고 이 자리를 뚫어 올려야만이 2차적인 게 1300원 자리. 혹은 또 이 자리를 뚫어 올려야만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1450원에서 1550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1차적인 자리를 뭐 했다? 확인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밀린다. 왜? 시장이 그지니까. 굳이 이 종목에 수급을 넣고 버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어거지로 쳐 올렸던 자리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빠르게 남들 딴짓하고 있을 때 훅 해갖고 올려버린 거야 그냥. 그런 흐름이에요. 그럼 이제는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이 더 움직일 거냐, 결국 1200원대 혹은 1300원대를 한번 확인하러 올라갈 거냐, 올라가지 못할 거냐의 관점은 980원을 기준으로 유지할 거냐 하지 못할 거냐의 관점으로 우린 체크해야 된다. 이제는 뭐다? 이랬든 저랬든 수급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요 수급을 만들어내냐 만들어내지 못하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요런 수급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냈었단 말이에요. 어디? 여기서. 여기서 한번 만들어냈었죠. 여기서 한번 만들어내고 기존의 바닥을 찍고 횡반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버텨내고 요 몸통 위에서 버텨내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에는 위에서 찍어 누르는 2평,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쳐밀고 내려갔어요.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일 뿐인 거고 980원을 유지하면 어찌됐든 이 종목은 12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와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왜? 기존에 여기서 자리를 한번 잡았으니까. 여기를 바닥으로 생각하고 잡았다가 버텨내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다 그냥 쳐 눌러버렸거든요. 에라이 하면서 못 가네. 못 가니까 한 번 더 밀자 라는 관점으로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요 자리를 사수하는 그림을 한 번은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980원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자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랜만에 노을이라는 종목도 좀 움직였죠. 뭐 예전에는 뭐 정치인 누구 관련주로도 움직였던 종목이고 뭐 흑자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빵 하고 뛰어 오르더니 실제적으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났을 때 뭐야 1억? 1억 정도 흑자 날 것 같다. 그럼 회사가 상장 폐지에 돼야 될 부분이죠. 1억 벌라고 법인 차려가지고 상장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비상장으로 해도 될 부분인 건데 뭐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라는 거고 거래가 크진 않지만 터졌다라는 거고 신규 상장한 지 뭐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라면 이제는 이 종목이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이제는 버텨내야 되는 자리, 즉 횡보해야 되는 자리를
한 번 정도는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종목의 기준으로 5,150원 기준으로 잡아도 되는 부분이지만요. 실제적으로 이 주가가 올라오는 흐름이 오늘 봉을 한 번에 쌌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몸통의 중간가까지 5,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다? 이 종목은 5,000원에서 뭐 한 4,900원 정도까지 요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요 박스권의 흐름을 한 번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열어놓고 여기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그냥 오늘의 고점이었구나라고 판단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에는 손조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짧고 위로 올라갈 자리는 조금이라도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거고요. 자, 소마젠이라는 종목이죠. 모더나 관련된 종목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이고, 그래도 상장할 때는 꽤 기대를 했던 종목이었죠. 종목을 기대를 했다가, 결국엔 주가가 주저앉으면서, 역시 무쓸모, 이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같은 흐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첫 빠졌고, 주가가 빠지면서 오랜만에 뭐예요? 거래량이 꾸준하게 터진다라는 거죠. 즉, 이 종목은 이제 바닥은 확실히 잡았다라는 관점이에요. 주가가 한번 눌렸고, 눌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좀 만들어졌고,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차트를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지금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횡보하는 자리가 짧죠. 빠진 자리보다는 좀 짧아요. 그럼 짧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위로 한번 올려놓고 다시 한번 누르는 그림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이제는 바가지를 옆으로 한번 그려낼 수 있는 모양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요 종목이 요 추세대로 그냥 꾸준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요 추세대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요 자리를 한번 더 누르고 어디까지 5,600원 기준까지 한번 더 눌러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얘는 어느 정도 뭐 했다? 자리는 확실하게 잡았다. 자리는 잡았다.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거냐? 한 번 더 확인하고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매물대는 많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다고 해서 미친 듯이 막 만원 뚫고 막 날아가고 그런 그림보다는 1만원? 만원 부분까지는 한 차례 좀 상승시켜 놓고 주가를 다시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누르고 그 다음에 만원에서 11,0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거냐의 관점. 결국엔 한 번 정도는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보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냥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늦게 영상을 좀 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